윤석열 총장이 다른 사건에서 압수수색했던 목록을 활용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반부패부에 전달을 하라고 했다면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인 겁니다. 사찰인 것이고. 네, 옳은 소리하는 김성애입니다. 어제 나왔던 추미애 장관의 발표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 이것은 다른 범죄와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이야기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새 혐의, 양승태 문건으로 조국 재판부 성향 뒷조사. 자, 2월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 내용,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무리악의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금 현재 재판장은 김미리 판사가 하고 있죠. 이 두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했느냐인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범죄정보기획관실, 지금은 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대검의 직할로 있는 곳이고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민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형 범죄들을 고발건이 아니라 직접 대검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건 정보, 범죄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죠.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분야가 있는 것처럼, 경찰의 민간인 사찰 분야가 있는 것처럼 대검의 모든 정보는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모이도록 구조가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문민정부가 됐으니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기업이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그런 세평들, 장관 중에 누가 무슨 횡령을 하는 것 같다더라, 이런 것들의 범죄 정보를 모아서 대검이 직접 지휘하는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대검에서의 그 지휘가 막강했습니다. 그 이름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꿨는데, 여기서 이 사건들 심리한 판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반부패 강력부는 또 뭐냐? 옛날 특수부입니다. 옛날 더 과거로 가면 중수부, 중앙수사본부라고 해서 권력형 범죄를 다루는 부처인 것이죠. 여기에 자료를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인 성향자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자료를 모아서 중수부에다가 판사 관련된 자료들을 줬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범죄정보기획관실, 지금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인데요. 어쨌든 범죄정보를 모으는 대검의 정보 모으는 파트. 우리나라에 국정원이 있다면 대검에는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정보를 모아서 윤석열 총장에게 직보, 그 정보를 들은 윤석열 총장이 반부패 강력부, 옛날 중수부에 그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수 일간지들은 일제히 반부패 강력부장이 심재철, 즉 추미애 장관의 측근인데 그런 불법 자료를 넘겼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사실 판사 개인 자료를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에서 부인과 슬하에 일남이녀의 자녀를 뒀다, 이런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취미,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이런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법 연구의 가입 여부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인 것인데요. 이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들 2018년으로 한번 가보시죠. 2018년 검찰 판사 인사자료 확보 블랙리스트 의혹 밝힌다. 조선일보의 기사로 가져왔습니다. 날짜는 2018년 11월 6일이죠.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이때만 해도 의혹이었습니다. 일부 법관들의 인사자료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놀랍게도 팀장이 한동훈 3차장 검사였습니다. 한동훈 3차장 검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큰 뉴스가 됐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양승태 대법관을 잡기 위해서 사법부의 핵심을 치고 들어간 것이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그런 재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거부해 와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가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 다음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사를 보시죠. 2018년 11월 30일, 3주 뒤죠. 2018년 11월 30일에 또다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사실 압수수색,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확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사태에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인사 불이익 관련 추가 자료 확보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팀장 한동훈 3차장 30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실 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 2명의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6일, 조금 전에 조선일보 기사 제가 보여드렸죠.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제2심의관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 여기 나옵니다. 검찰은 여기서 2014년에서 17년 4년치 무리야기 법관 인사정치 검토보고 문건을 확보. 나왔습니다, 여기.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 인사조치 검토보고 문건. 어떻게 됐다고요? 양승태 문건 조국적 뒷조사했다고 나오면서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 그 자료가 여기 있네요. 양승태 사법부가 조직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던 10명가량 판사 목록을 관리하면서 실제로 인사여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대법원이 말을 했지만 고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한동훈 3차장이 30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실 관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지난 6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돼서 법원행정처를 뒤져보니까 검찰이 2014년에서 17년 무리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보고 문건을 확보해서 양승태 사법부의 조직적으로 비판 의견을 밝힌 판사들의 목록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이 목록이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해 무리야기 해당 법관들은 당시에 법원 행정처를 통해 나온 거는 단 2명이었습니다. 이 2명 이외에는 무리야기 법관이 누구인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그 중에서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의 추론은 그렇습니다. 2018년 11월 6일과 30일 법원행정처 인사실을 압수수색해서 양승태가 작성한 자기한테 밑보인 무리야기 판사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럼 이것은 관련 사건인 양승태 사건의 증거로 확보한 것이죠. 그것 외에 다른 곳에 써서는 안 되는 정보인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정보가 확보가 된 상태였는데 2020년 조국 그리고 울산에서의 소위 말하는 청와대 선거 개입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판사들이 무리야기 법관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 정보를 반부패부에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즉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 확보한 판사들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판사들을 관리하는데 판사들의 정보를 모으는 데 썼다는 것이죠. 사찰이죠.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사찰인 겁니다. 물론 저에게 아무런 증거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리야기 법관이라는 걸 알려면 무리야기 법관의 목록이 있어야 하고 무리야기 법관의 목록은 2018년 11월 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의 한동훈 검사가 확보해 놓은 자료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을 자주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죠. 법원행정처가 작성했기 때문에 일반 판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무리야기 법관 목록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이 자료를 활용해서 판사들과 재판을 할 때 공판검사들이 이 자료를 사용했다?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인 겁니다. 사찰인 것이고 사실 여부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무리야기 법관이라는 것을 보도자료에 썼다면 전 그것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밝혀되게 될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아주 큰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총장이 그런 다른 사건에서 압수수색했던 목록을 활용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반부패부에 전달을 하라고 했다면 그것도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법무부에 가까운 검사라고 하는 심재철 검사가 있을 때도 그 자료를 줬다는 것은 평상시에 이러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검찰 내부에서 돌려본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정치인이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그 자료가 그 사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그런 자료들을 가공 활용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저는 좀 진전을 시켜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검사들의 판사 사찰 매우 엄중하고 위중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록이 어디서 어떻게 새어갔는지 여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2018년에 한동훈 검사가 확보한 자료인 것이지 이것을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전달하거나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료가 전달이 됐고 그리고 이런 목록들을 활용해서 판사의 성향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었다면 삼권 분립 국가에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사찰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요. 앞으로의 추이를 또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은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할 수 있는 선에서 드린 말씀인 만큼 추측이라는 뜻을 정확히 알고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금 종료가 됐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이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 등 필요한 조치들을 반드시 취해서 행정부가 여한 일이 있더라도 판사들에 대한 사찰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